비트코인 하락으로 한동안 정체됐던 리플 가격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자산들이 기술적인 저항에 직면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 리플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최근에 시가총액 3위로 복귀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9월 초에 3달러 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됐고, 또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RSI 지표 같은 경우에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55포인트까지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돌파를 앞두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의 주요 저항선은 한 3.1달러 정도 부근이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목표 가격이 한 3.2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5달러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구간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리플의 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 시나리오도 또 있거든요. 현물 거래 활동이 약화되거나 또는 거시경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포지션이 대규모 청산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었던 구간이 한 2.7달러 정도 부근인데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7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 밑으로 2.5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모두 반납할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리플은 사실은 현물 수요가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3달러 내외 정도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라든지 또는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 좀 드려보면, 우선은 이제 가장 첫 번째는 ETF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현물 ETF 승인 여부가 향후 가격 상승에 정말 중요한 촉매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9월 달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좀 그런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수세 유입 여부라든지 또는 상승과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는 그러한 9월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어떤 그 지지라든지 저항선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7달러 부근, 그다음 위에는 3.1에서 3.2달러 부근이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플 가격의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물 수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현물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박스권 장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시장의 재료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소식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리플 랩스하고의 별개로 운영이 되죠. 빠른 처리 속도라든지 저렴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강점과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하반기 리플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리플 ETF 심사 결과가 10월, 11월 집중되어 있는데요.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이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올해 10월 달 그리고 11월 정도에 그 미국 SEC의 리플 XRP 현물 ETF 승인 결정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리플 가격에 매우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고, 현재 승인될 수 있을 확률을 점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한 90%에 가까운 그런 기대감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승인됐었을 때 또는 불발됐었을 때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긍정적인 촉매제를 통해서 만약에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XRP가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금융 상품의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ETF 승인을 통해서 헤지펀드들의 또는 연기금 같은 이런 쪽의 대규모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XRP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로를 좀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번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막대한 자본의 유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XRP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같은 경우에는 XRP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서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것 같다. 또한 ETF 승인을 통해서 SRP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되겠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시장에서 사실은 ETF 승인 기대감은 리플 가격에 녹아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 가격이 3달러 내외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 ETF의 낙관론 또는 ETF의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성, 그걸로 인해서 3달러가 아니라 4달러까지도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들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리플 스왑 참여도 이런 기대감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지연되거나 또는 승인이 안 날 경우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되겠죠. ETF 승인이 지연되거나 승인이 안 날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 형성된 어떤 높은 기대감이 사실은 실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실망에 대한 매물도 출회가 되는데, 저는 실망에 대한 매물은 사실 출회가 된다라고 하면 밑에서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조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리플의 본질적인 어떤 기술적인 가치라든지 그리고 실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의 가격의 지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리플 ETF 승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개별 코인의 이벤트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특히 이제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승인이 되면 리플 가격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여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올 하반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배 넘게 올랐는데요. 리플 ETF가 승인된다면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고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미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됐고, 또 암호화폐의 주류 금융 상품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좀 많이 높아졌고, 이런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리플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몇 가지 체크해 볼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리플은 SEC하고의 어떤 소송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판결을 좀 받으면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폴리마켓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연말까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XRP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현물 ETF 승인이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 중에서의 어떤 하나로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나리오라든지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나리오 다 예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관 투자 유입이 증대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헤지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쉽게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라든지 유동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 강화가 사실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규제 기관의 어떤 승인을 통해서 XRP의 합법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모두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들이어서,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고,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유사하게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승인은 좀 지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추가적인 가격에 대한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 XRP ETF 승인 시에 $4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그런 일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현상이겠죠. ETF 승인 재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리플 가격에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승인 이후에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이제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승인 직후에 단기 급등이라든지 또는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 XRP ETF 승인이 되면 사실은 27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폭등했다가 사실은 급락하는 약간 90% 폭락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석가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XRP ETF 승인 시에 27달러를 찍고 90%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의 소식을 내놓고 있는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하는 그런 소식도 분명히 있어서, 사실은 ETF 승인되면 27달러까지 찍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3달러에 머물고 있는 XRP의 가격에 정말 10배가량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게 10배가량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ETF 승인이 되게 되면 정말 높은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예상을 하는 기관 수요의 어떤 강세, 약세에 대한 부분들, 또 ETF 승인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승인된 후에 폭등했다가 폭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분석을 제대로 좀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암호화폐 ETF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같은 다른 알트코인 ETF 승인 논의도 활발한 상황에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인 승인은 시장 전반의 어떤 유동성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리플의 ETF 승인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건 정말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코인들보다도 리플이 가지는 우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서 특히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기관 간의 어떤 국경 없는 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하는 어떤 그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암호화폐하고 차별화되는 리플의 핵심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째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가장 큰 특징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위한 굉장히 빠르고 또 효율적이고 그리고 저렴하고 그런 국경 간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 점이고요. 리플넷이라고 하는 자체 네트워크하고 XRP 원장은 몇 초 내에 국제 송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죠.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리플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요. 미국 국가부채 토큰화 같은 새로운 금융 표준을 이끌어갈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또한 이러한 결제 시스템 혁신 능력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규제의 방향성과 어떤 그 신뢰도 부분인 것 같아요. 리플은 굉장히 오랫동안 SEC하고 이제 소송으로 불확실성을 겪었지만 2차 시장에서의 XRP 판매를 통해서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상당한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미등록 증권 이슈로 불안정하게 지내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과도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보다 안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곧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생태계 부분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리플은 단순하게 기술력을 넘어서 전 세계의 그 수백 개의 은행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들하고 실제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개발팀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프로젝트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리플 생태계의 견고한 성장의 진행 상황이 굉장히 크게 활달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크게 특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크노믹스라든지 디플레이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플의 XRP 토큰은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이 되고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이는 이제 전체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토큰의 희소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곧 가치라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 같은 경우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지탱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글로벌 결제라든지 또는 규제 환경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들하고의 파트너십 또한 효율적인 토크노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5년간의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 이후에 리플사는 RLUSD와 RWA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RLUSD와 RWA는 무엇이고 리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RLUSD. 이게 그 리플 USD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발행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 가치가 미국 달러하고 이제 같은 법정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가치의 1대1로 고정되도록 이제 설계된 암호화폐거든요. 리플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하고 연동시켜서 결제라든지 아니면 송금 시장에서 XRP하고 함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RWA는 실물 자산 토큰화 이거의 약자예요. 토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실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미술품이라든지 주식, 채권 같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자산들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상 안에 디지털 토큰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디지털 토큰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RWA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토큰화된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 보안성, 안정성, 유동성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L이라고 하는 XRP 락어라고 하는 XRPL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RWA 시장에 진출하고 또 전통 금융자산과 또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리플과 또 XRP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는 지금 상황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리플의 RLUSD라든지 또는 RWA 사업 본격화는 XRP의 활용을 크게 높여서 가격도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기관 채택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LUSD하고 RWA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용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기업과 기관들이 리플의 솔루션을 더 많이 채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XRP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XRP ETF 승인의 기대감이 증대된다는 거죠. SEC하고의 소송 종결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유사하게 XRP 현물 ETF 신청 그리고 승인 관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레이스케일,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여러 자산 운용사가 XRP 현물 ETF 신청서에 업데이트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10월 또는 11월에 SEC의 중요한 마감일이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죠. ETF 승인, 또 XRP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들, 막대한 자금 유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RLUSD라든지 또는 RWA 시장 진출을 통해서 리플의 생태계가 확장될 거고, XRP의 유틸리티를 다변화시키면서 기존에는 이제 송금에 대한 기능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넘어서는 광범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리플은 오랜 법적 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RLUSD하고 RWA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두 날개를 펼치면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 생태계의 어떤 확장 또 유틸리티의 증진을 넘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 경제하고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래서 미래를 앞당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횡보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플이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SEC하고 리플 간의 소송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면서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 코인들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또 XRP 시세가 소폭 상승할지 혹은 두 자릿수 가격대로 역사적 돌파를 이룰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좀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XRP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앞서서 계속 쭉 말씀을 드려왔지만 작년 그 8월 이후에 XRP는 무려 한 7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전히 2018년 1월 달에 기록했었던 4달러 부근, 3.9달러 정도 선인데 그 선을 아직도 못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면서 XRP 전망은 분명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규제 불확실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웹3의 어떤 전반적인 규제 명확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블룸버그 시니어 ETF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올해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90% 이상 넘게 보고 있거든요. 리플 전망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XRP 현물 ETF 승인 여부가 XRP가 10달러를 돌파하는 데 필요한 저는 첫 번째 핵심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조건은 리플의 ODL 서비스의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통해서 리플의 ODL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 ODL은 리플이 만든 국제 송금용 서비스죠. 해외로 송금할 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자금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가 이 ODL 서비스거든요. 이 서비스가 은행들이 국경 간의 송금을 실시간으로 또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만약에 글로벌 은행들이 이 ODL을 전면적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면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 정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ODR은 XRP 시세가 두 자릿수대로 상승하는 두 번째 핵심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플의 가격 모멘텀인 것 같아요. 리플의 거래량이 올해 초 주요 고점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XRP의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여전히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거든요. 3.6달러라고 하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면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
개선되면서 추가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XRP가 4달러, 5달러 같은 심리적인 지지선을 뚫는다라고 하면 XRP 시세가 장기 목표인 10달러를 달성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낙관 시나리오는 XRP 현물 ETF 승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XRP의 거래 지원을 재개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단기간에는 한 3달러, 5달러 선에 도달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불장의 고점이었었던 3.9달러 돌파하는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인 가격대가 3달러, 5달러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중기적인 시각은 좀 다릅니다. 중기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채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플의 ODL의 채택이라든지 가격 모멘텀이라든지 또 리플의 RLUSD라든지 RWA 사업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저는 리플 가격이 10달러하고 20달러 사이에 머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가상자산의 등락폭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데요. 리플에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리플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변동성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수익의 기회를 만드는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리플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말 실제 활용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EC하고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이 되면서 리플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또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 같은 본격적인 어떤 본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 XRP의 활용처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계속 유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는 원동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리플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확장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계신다라고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를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말을 좀 했어요. 근데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이걸 맞추려면 일정한 주기로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급여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달 급여일에 리플을 조금씩 매수하는 거죠. 내가 급여를 받는 금액의 한 10% 또는 20%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매수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 이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시장 동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외부 환경이라든지 특히 규제라든지 파트너십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S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10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 XRP 현물 ETF 심사 결과 발표는 리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승인이 될 경우에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 기대할 수 있지만 지연되거나 또는 불발이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하락 압력 받을 수 있거든요. 또 RLUSD라든지 RW 사업 진행 상황도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의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이 되고 실제 어떤 사용 사례가 증가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의 확인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의 펀더멘탈을 믿으시고요. 꾸준히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닌가 싶고, 위에 말씀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리플이라고 하는 정말 잠재적 있는 자산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여정,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0일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제 특강, 이번 9월 20일도 제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라고 해서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말을 다 반납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아래 링크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SNS를 통해서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식, 코인 관련되어 있는 거 밸런스를 맞춰서 주식하고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코인에 있어서 좋은 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요 한 3가지 정도의 코인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률이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90%의 승률,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또는 이슈를 통해서 꾸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 전략 세우는 9월 20일 방송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전략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